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예정이 없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녹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손님을 많이 모시지 않았고요. 오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한영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다가 갑자기 우리 오윤희 과장이 중간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철에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약간 시간이 약간 한 5분 정도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갑자기 월요일날, 웬만하면 월요일날은 제가 팟캐스트를 녹음 안 하는데 오늘 녹음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G20 회의에서 어쨌거나 시진핑과 트럼프가 약간 화해를 하면서 시장에 올라와 주기를 다들 바라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FMC 회의록도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정말 기다리던 시장의 바닥이 올지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죠. 반장밖에 안 열리는 날에도 장이 빠질 정도로, 사실 그런 날은 그냥 누가 조금만 사면 올라갈 수 있는 날인데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특히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 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냥 지갑을 열지 않았다, 굉장히 경기 둔화의 모습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많이 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전혀 아닌데요. 저희가 그건요? 일단 둘이 앉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둘이 화면에 같이 나오는 거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오 과장 위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뻥치는데. 그럼 제가 글로 갈까요?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 앉아 계시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 겸 그다음 유튜브로 해서 현재 라이브로, 물론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각국의 장비가 있어갖고 마침 그러니까 유튜브를 같이 라이브로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자주 할 건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대충 뉴스를 봤습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는 물건을 많이 팔았잖아요. 이번에 온라인 매출도 증가했고. 근데 이제 혹시 이것과 연동돼서 시장이 안 좋았던 게 그날 금요일 날 혹시 이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어떤 약간 침체된 혹시 그런 게 나왔을까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갖고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온라인 매출은 역대 최고치 아니었습니까? 온라인 매출은 대충 얼추 나온 게, 물론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인데. 안 나왔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데이 해서 24%? 그러니까요. 근데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거는 역대급 추억구 그래갖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직접 가는 애들 있죠. 직접 가는 애들. 직접 가는 애들. 1.0% 감소. 그렇지만 결국은 할러데이 쇼핑 시즌은 결국은 4.6에서 한 5.3%? 이렇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 5% 정도 매출이, 할러데이 쇼핑 시즌은 지난 금요일 날도 방송드렸다시피 결국 11시에서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날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 2011년 이후에 사실 그날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거래가 별로 없는 데도 그렇죠. 그럼 오늘 아마 메인 주제일 것 같은데, 사실상 주가 이런 것보다는 결국 유가죠. 결국 유가가 $50 간당간당까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품 가격 이런 하락이 오히려 유가 하락이 오히려 시장에 더 악영향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게 왜 빠지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부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도 이제 좀 지금 오히려 되려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어쨌거나 약간 침체를 보이면 네. 원유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그러니까 시장이 10% 네, 조금 가까이 오셔야지 얼굴이 잘려 보이네. 시장이 10% 하락하고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하면 한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유가가 현재 34% 하락했던 요 정말 비슷한 요 시기를 맞아요, 제가 맞아요. 한번 추적해 봤더니 네. 2015년 11월부터 네. 2016년 2월까지가 딱 시장이 10% 네. 유가가 34% 빠진 적이 있었어요. 딱. 언제 계산했어요? 예,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2016년 2월이 정말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였죠. 안 좋았어요. 예, 그때 코스닥이 그 거래 정지당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드카입니까? 네, 그런 거. 예, 사이드카까지 걸려갖고 상당히 괴로웠던 시간인데 그때 예. 유가가 20 몇 불 때였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10불 때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네.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2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유가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는 저희가 예상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못 맞추죠. 예, 당장 뭐 갑자기 오늘 뭐 우리끼리 모여서 원유 감산하겠다 하면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빼놓고 네. 그냥 똑같이 판박이처럼 움직였던 시장의 과거치를 보게 되면 네. 얼핏 이제 더 빠지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이제 2월 달에 시장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번에 G20 회의에서 네.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요. 네. 거기 하나 지나가면 그냥 하나 지나가는 거죠. 네.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물론 좋은 얘기하면 더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네. 그냥 여기서 더 악화만 되지 않아도 그 하나 넘어가면서 네. 시장이 약간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19일이죠. 금리만 결정이 돼도 저는 충분히 연말에 랠리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 때문에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저요? 어쨌거나 아니 뭐 저희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 네. 사실 이제 유가는 사실상 보면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주식보다 더 어렵죠. 50배 더 힘든 게 유가고요. 특히 환율 더 어려운데 특히 유가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직접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아이디어를 얻고 한국 주식에 관심, 상품 이렇게 해외 선물에 관심 있는 분 계시지만 사실은 유가는 대한민국과는 안 맞았어요. 네. 유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1, 2년밖에 안 된 분 계시고요. 아니면 불과 지금 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사실상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거래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미국에 주식을 하긴 했는데 ETF 했고 그것도 대부분이 3배짜리 원유를 그렇죠.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이야 해외 주식 잔고 제일 많은 것이 아마존이고 뭐 이런 거 페이스북, 애플이 이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거래가 제일 많은 게 거의 유가 3배짜리 그렇죠. 위아래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유가 3배 위로 가는 거 해갖고 그렇죠. 결국 박살났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얘기 잠깐 해주세요. 그때 제가 뭐 심볼은 얘기하지 않고요. 뭐 상장 피드죠. UWC UWCI라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유가 3배짜리 정방향이었습니다. 정방향.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 동안 아까 말씀드린 2016년 2월까지 유가가 빠지면서 정확하게 UWCI 주가가 99.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빵이 됐죠. 거의 빵이죠, 빵. 그러니까 3배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 때는 정말 선물 절약하랍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불과 오래된 게 아닙니다. 2년 전,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게 다 미국 주식인 양 저희가 이제 투자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투자했던 분들이 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0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제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만 해도 그게 다인 줄 알았다. 이게 미국 주식인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1, 2, 3, 그러니까 쉽게 해서 1, 2, 3, 4 등이 거의 다 그 관련한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과거에 사실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있고 교수님이 있고 제가 있는데 어떻게 유가 ETF 뭐 3배짜리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점. 그때 사실 보면 그때 아마 최근에도 보면 많은 증권사들이 실전 투자 대회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키움 같은 데도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운영하면 그런 거는 체크를 안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네. 못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도 만약 그런 게임을 하면 실전 투자하면 그 3배짜리 많이 승부 낼 거려? 아, 그게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 했던 이제 실전 투자대 1억 리그에 나가고 5등가 있잖아요. 5등 했잖아요. 네, 제가 5등. 그 화면을 캡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연히 넘기다 보니까 있어요. 있어서 봤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유일하게 개별 종목한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1등은 좀 더 빨리 들어와서 잡은 사람. 유가 3배짜리. 그때 유가가 반등할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런 수준에서 순위가 매겨졌고요. 저 혼자서 이제 개별 종목을 매매해서 저는 어쨌거나 이제 사실 5위면 별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했었고요. 실제 얘기하면 이 투자 그때 한창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실전 투자대회 왔는데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도 없고 대부분 다 유가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좀 인기였었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유가를 많이 했을 정도로 유가가 상당히 유가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많이 했다. 그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유가가 반등할 때는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전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흐름을. 그래서 일단은 유가는 그냥 빼놓고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유가 얘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 이제 그 땡스기빙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지나면서 주시장 아예 안 보셨던 분 계시면 약간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가가 왜 이렇게 내렸는지 한 몇 가지만 제가 체크만 해드리면 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떨어질 줄 알았지만 워낙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 규모가 아주 작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지금 하루에 일간 정으로 보면 한 1,100만 달러, 11 밀리언 배럴 정도가 공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마진콜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세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가 약간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중국의 어떤 수요 레벨이 한 13개월의 최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약간 이제 수급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역시 네 번째는 이제 트럼프, 다섯 번째 트럼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문제 이슈가 계속 있겠고요. 일곱 번째는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니까 상품이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곱 가지 요인을 이제 월스트리트 좀 마켓 대치에서 정리한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후 약방문으로 그냥 분석일 뿐이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유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딱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경기 호전, 수급 개선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당황스럽게. 왜냐하면 7%나 떨어지고 이게 $50까지 간당간당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유가는 제가 한 2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미국만 그 유가에 대한 현재 지금 일간으로 했을 때 그 생산한 양을 봤더니 지금 일간으로 매일 1,130만 배럴을 지금 미국에서만 이제 뽑아서 팔고 있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 좀 올라가면 냅다 뽑아갖고 파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섭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결과를 딱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고 이걸 갖고 먼저 미리 예측을 해서 뭐 매매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10월 초에 어땠어요? 다 $100 간다 그랬잖아.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서 우리 또 갑자기 또 우윤희 과장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화면을 보여드려야죠, 우리 또 화면. 화면. 그 전철이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땜빵에서 왔고요. 좋아요 누르고 온다고 보내셨습니다. 전철 타이어가 좀 휘어져. 아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KT가 난리치더니 오늘 또 코레일이 난리쳤네, 진짜? 문이 안 닫혀서. 몇 호선? 1호선? 네, 1호선. 아니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정유주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의 주가하고 같이 간다. 같이 가지 않는다. 유가 흐름과. 단기적으로는 크게 액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내가 봤더니 이게 그렇게 뭐
같이 안 가더라고요. 그 연 단위로 보면 1년, 2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렇죠. 그때는 그거는 영향을 좀 받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름값을 생각해 보면 네. 당장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선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기름 회사들이 갑자기 물론 올릴 때는 올라가긴 하는데 네. 내릴 때는 잘 안 내리고 또 올라가려고 할 때도 너무 많이 올린다 그러면 정부가 좀 규제를 걸잖아요. 그렇죠. 규제하는 규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네. 기대감들은 있죠. 그러니까 말은 많이 만들어내죠.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비슷한 똑같진 않다. 적어도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 긴 흐름에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길게 볼 때 연 단위로 보면 그렇죠. 막 1년, 2년, 3년 예. 이렇게 가면 그 정도 그건 뭐 그렇죠.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이게 뭐 기름을 어제 빠졌으면 오늘 사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계약을 가격이니까요. 맺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차트를 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유회사들도 보면요. 정유회사들이죠. 정유회사들도 보면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막 요동치는 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상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예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다 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밝히지 않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적정한 어떤 라인을 딱 정해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 올라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해지라고 하면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또 손해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으로 딱 생각해 보면 우리 투자자들도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경영자로서 생각한다면 이런 유가 변동이 회사에 충격을 주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 비용 지출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가 변동성은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가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거의 40명까지나 지금 예고도 없이 예고도 안 했는데 5분 전에 급하게 했는데 예고도 없었는데 사실 보면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데는 그 지금까지는 저기 한 몇 군데 있어요. 3군데에서 하는데 오늘은 약간 그 중에서 제일 쾌적한 곳. 여기가 지하가 아니라는 점. 여기는 그 팟캐스트의 성지입니다. 성지. 성지 같은 곳이죠. 비싸죠. 지하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그러면 유가 죄송합니다. 두 분 죄송한데. 네. 이미 그래도 39분이 오셨는데 15분이나 좋아요로 지금 티켓을 사셨네요. 벌써요? 저희는 티켓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티켓은 좋아요. 네, 좋아요. 나머지 한 좋아요. 절반은 들으시면서 한 5분 안에 네. 결정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제 의견을 하신 거죠. 네.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유주는 아니고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올라오거나 할 때 솔직히 항공주들은 여행사, 항공주 이런 것들은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요거 좀 돌려서 저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좀 친하게 좀 잡아주세요. 제가 또 나름 그쪽은 전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유가가 내려가는 것이 항공주에 좋죠. 네, 좋죠. 좋은데 사실 그 항공유는 약간 원유랑 개념이 약간 달라갖고요. 보통 이 업계에서 쓰는 거가 싱가포르에 항공유가 따로 있어요, 가격이. 물론 방향성 같이 가죠. 그리고 물론 그 유리할증료가 다 쫓아가지 못하지만 유리할증료는 올라가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그런 건 됐고요. 특히 대한민국만 말씀드리면 그보다는 환율 이런 효과가 크고요. 사실 더 큰 거는 뭐냐면 결국은 항공의 수요 공급, 항공사 자체, 여행 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인데 지금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맞는데 문제는 공급도 빠르게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소위 뉴스 모멘텀에 따른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은 항공주름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유 정말 메이저 입장에서 머리 아플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게 또 장기적으로 약간 좋은 거는 그걸 받아갖고 원유 받아갖고 납사 앱들 그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공합표 내가 그렇죠. 이제 전공하셨잖아요, 진짜. 맞아, 전공했죠. 합정하셨잖아요. 이미 다 잃어버렸죠. 그래도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롯데케미칼, 런정 LG와 하나케미칼 약간 좋아지는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루 아침 올라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 미치는 건 회사도 아니죠. 근데 다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호재다 악재다 그래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보면 유가락은 그들 입장에서 석유업 입장에 조금 호재라는 정도 보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고 아까 우리 오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유가가 저기 올라갈 때는 금방 올리잖아요. 기름값이. 기름값. 예. 우리 피부로 확 와닿죠. 줄에서 가면 그렇죠. 화가 나. 빠질 때는 잘 안 내려가요. 예. 조용하고 예, 그냥 왜 그래? 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그런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정유 업체들의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그 고액 연봉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근무 환경이? 제가 괜찮아요. 어느덧 10년 전인데요. 졸업한 지가 네. 꽈탑이 예, 정유회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면 항상 가고 싶은 회사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GS 칼텍스. GS 칼텍스. 정말 좋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GS 홀딩스. 아. 그래서 예전에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쪽이 약간 뭐 그런 제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디를 찍었냐면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FC 서울 그쪽에 스포츠나 가려고 했더니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GS 홈쇼핑을 가겠다 했더니 그때 왜냐하면 GS 홈쇼핑은 증권회사 출신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GS 홈쇼핑의 오너가 네. GS 그룹의 막내 아들인데 그 양반이 LG 증권의 국제 담당에 있던 분이라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 아는 애도 좀 가 있거든요. 갔다가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있는 데서 열심히 하라 그래갖고 제가 아직 이 바닥에 있죠. 근데 GS란 데는 홀딩스예요. GS 홀딩스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쨌든 평균 급여가 제일 높은 쪽으로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과장급 이상이 나가 있어요. 각 계열사에서 뽑아오는 애기 때문에 워낙 임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갈라놨는데 거기가 하여간 최고 회사 마진율이 좋나 봐요. 마진율이. 거기는 왜냐하면 GS 칼텍스 전체 수익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 기름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름이 30년 뒤면 고갈된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30년 뒤면 고갈된다 그러고 있고 아마 10년 뒤에도 30년 뒤면 고갈될 거라고. 말 잘하셨네. 말 잘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다시 리바이벌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80년대 그때 나온 거가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었어요. 맞아, 매드맥스. 매드맥스가 석유 없어지는 시리즈거든요. 네, 맞아. 영화. 매드맥스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미래 나온 거가 2005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아. 네. 그리고 터미네이터도 2007년 8년이 그때 첫 때에 나왔던 데가 미래에서 오는 거가 2010년 안쪽이에요. 그랬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기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그러니까 땅을 파면 기름은 계속 나올 거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쉘 가스에서 쉘 오일도 나오고 예전에는 생산성이 안 맞아서 기술이 발전 안 됐으니까 캐내려면 비쌌던 것들인데 지금은 기술 계속 개발하고 있고 맞아요. 뽑아내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뒤가 고갈될 거고 10년 뒤도 30년 뒤가 고갈. 계속 나오는 거네. 그런 공부를 계속 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다 이제 립서비스.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이 큰 나라가 저기 러시아잖아요. 네. 그 다음이 캐나다인데 미국은 50개 주 있는 걸 다들 알잖아요. 캐나다는 주라는 표현을 안 써요. 워낙은 스테이트를 안 쓰고 프라빈스라고 써요. 그래서 프라빈스가 몇 개 있는데 뭐 제가 뭐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프라빈스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테리토리라는 말을 쓸 겁니다. 캐나다 영어로. 그거는 그냥 영토인데 사람이 안 사는 영토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 워낙 넓으니까 엄청 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사는 지역이 하면 전체 지역에서 5%밖에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축복받은 땅인 거죠. 캐나다 전체에서 인구가 3,500만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 기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그 이어도 있잖아요. 이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가 전설의 섬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왜 그걸 자꾸 점령하려고 하고 중국이 왜 자꾸 넘어오려고 하냐면 거기가 석유 매장량이 지금 세계 3위거든요. 확인된 거야? 확인된 거야? 그건? 이미 이제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한참 원서 쓰고 있을 때. 전공이니까 믿어주자.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못 뽑아내고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일협 이거 왜 청구권 할 때 일본에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걔네들은 알고 있었어. 일본 애들은. 근데 이제 기술이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기술은 데려도.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려면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뽑으면 지금 기름 엄청 싸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산유국 되고. 근데 일본은 그걸 반대하죠. 왜냐면 놔두면 언젠가 쓸 거니까. 일본은 지금 급하지 않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빨대를 꽂는 애가 중국이죠. 중국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땅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뽑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는 순간 유가는 또 출렁거리죠. 그러면 메이저가 이제 아시아가 이제 브렌트유처럼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리겠죠. 완전 유가 얘기하면 이제 또 주식 얘기한 복극전 한번 해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제가 그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네. 아주 기념적인 날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매일매일 그 시가 저기 가격을 추정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기술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술주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유가가 빠져. 내가 딱 봤더니 또 이상하게 유가 올라오려면 기술주가 빠져. 얘네들 서로 번갈아가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더니 사실 금요일 날 기술주의 반등이 거의 예약돼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날 조금만 사면 올라가니까. 근데 유가가 빠진 거 봐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엔비디아가 드디어 고점 대비 50%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자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반토막. 반토막이라는 얘기를 내가 엔비디아에 쓸 거라고는 정말 거의 생각한 적이 별로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얘기해 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점 대비. 어쨌거나 네. 고점 대비 엔비디아가 먼저 50%에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39%, 아직 조금 여력이 있죠. 넷플릭스가 38%, 아마존이 25%, 애플이 25%, 그나마 구글이 20%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만간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곧 반토막에 접근할 것 같은데 고점 대비야 물론 고점 대비. 이게 정말 이게 끝이 없이 애플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뭔가 좀 혼란스러울 때 살짝 올라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진 게 사실 뭐 너무나 좀 충격스럽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때 금요일 날 했나요? 녹음을? 금요일 날 했죠. 지난번에? 네,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얘기하고도 지금 이게 도대체 팟캐스트 빨이 안 서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뭐 주말에 뭐 또 뭐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오늘 일단 사이버 먼데이가 있으니까. 사이버 먼데이야 뭐 유통 그냥 관련해서. 앉아서 직장에 가서 다 누르는 날이거든요. 예전에 사이버인데 지금 사이버인데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사실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거 없었는데 주식 관련해서 뉴스 있다 그러면 애플에서 그 XR 있잖아요. XR 그 10R이라고. 10R을 이제 일본에서 가격이나 맞아요. 얘기한 것이 맞죠. 뉴스로 보면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죠. 그냥 흘러내리는 참에 그냥 계속 조금씩 더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밖에 없죠. 뭐 애플은 뭐 지금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연장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하여간 계속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뚜렷한 어떤 뭐 손을 좀 봐줘야 되겠는데. 왜냐 팩트가 없이 계속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저기 가격 인하하는 거 사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실적에 좋은지 나쁜지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이면 사실 뭐 앞으로 다음 분기 실적이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무슨 뭐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가이던스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슈는 전부 다 가이던스였어요. 그랬잖아요. 실제 안 좋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잘 나왔죠. 이번에 잘 나왔는데 앞으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주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시장을 여러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식 빼고 나머지 시장들이 너무 재밌어요. 주식 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8월달에 아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고점을 찍었을 거거든요. 그때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라 말하면 통화, 환율이라든가 뭐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원유, 기름이라든가 뭐 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가 없으면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돈이 몰리면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는 건 변동 크게 나오는데 지금은 다른 쪽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통화 시장도 지금 계속 재밌다는 말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왜냐하면 통화시장이라든가 원유 선물시장 쪽은 어떤 긴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가 더 재밌는 거죠. 이런 장세가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려고 하다가도 지금 당장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이런 거죠. 시장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내가 시작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일단 자본을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환율 시장이라든가 다른 상품 코모디티 같은 시장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로 하기에. 지금 이제 잠깐 오해하실까 봐 재미있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트레이딩하기에. 시장이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수익하기가 정말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라는 말을 자주 쓰긴 하는데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뭘 투자할까 했을 때 주식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답이 안 나오지. 근데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은 좀 쉬고 다른 걸 좀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에도 지금 통화라든가 이쪽 시장에도 자본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점점. 그러면 탈 때야말로 내려야 될 때라 그게 정치 경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도 쪽도. 그러면 거기가 이제 한번 와장창 무너질 때가 오겠죠. 무너진다는 말은 뭐냐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는 거죠. 안정되면 통화라든가 이런 원료 같은 파생 상품들은 죽어요. 매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횡보하는 장세가 나와주면 주식시장이 아마 크게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돈의 흐름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 이렇게 당장 왜냐하면 한정된 자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 뭐 투자해서 있는 운영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그 하나의 트렌드가 말씀하셨던 대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뭐 회사마다 4분기일 수도 있고 2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칭 3분기에서 어닝 자체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25%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내지는 내년도 이런 걸 좀 낮췄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약간 못 미치는 발표했고 아니면 특히 가장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애플이 크게 정책을 바꿨단 말이죠. 판매 대수 공개 안 하고 이제 금액을만 가겠다. 네. 자기는 떳떳하지만 시장의 어떤 다수의 심리랑은 어긋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법도 없고 많이 떨어질 때문에 내려가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 때문에 간다는 저의 믿음, 그 시청자분들 들으시면 되면 똑같다고 보면 결국은 다음 실적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런 와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미국 시장 경험, 본부장님 경험, 제 경험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애널리스트 마찬가지 특히 회사는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2번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나왔고 이제는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가 상당히 고비고 그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얘기한 것이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다음 판매 대수를 공개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얘기한 거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 판매 대수랑 주가랑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 다만 이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 심리에서 다음 분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다음 분기에 정말 판매 대수는 안 나오지만 판매는 생각보다 줄어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익이나 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런 것도 보는 과정이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연말의 관점 여러 가지 앞서 팀장 과장님께 말씀하신 또 다른 대안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소강 상태죠.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의 시각도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의 실적 내년도 전망 내기했으면 주말에 하나 더 나온 것도 역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도 전망이 나왔는데요. 내년도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는 2,900 S&P 500 다시 좀 연말까지 회복할 거라고 조금 회복하지고 내년 3,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900에 3,000 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보고 전체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좀 완만하게 슬라이딩하는 내려가는 그러면서 전체에서 어디나 대 얘기하는 것이 결국 똑같아요. 물론 3대 증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까지 지난주부터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간 똑같습니다. 기술주에서 올리 그런 쪽에서의 어떤 집중된 그런 것보다는 분산해라. 여러 번 말씀 분산하라.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현금 확보해라.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라. 이런 거가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제가 보면 맞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는 성격이지만 떨어진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사느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된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10월 말쯤이었나요? 그때쯤에 10월 초? 아무 그때쯤에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바닥을 칠 때 지금도 그 언저리에서 지금 안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회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1월 초에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또 한 고비 또 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11월 초에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노력은 있었어요. 치고 올라가 보려고. 근데 실패했고 그러니까 지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왜냐면 시장이 변했으니까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손을 봐야 돼. 수선 기간.
수선 기간을 쓰는 거는 지금 정말 좋은 시점이거든요.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하죠. 유식한 말로. 저는 뭐 토종 한국이라. 그래서 그렇게 어떤 수선을 기간을 삼는다면 지금 정말 좋은 기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규로서 뭘 하려고 하는, 왜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제 사야지 하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몰라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걸 보고, 눈으로 보고 그때 무릎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릎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주는 저는 결국은 기술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좀 확산시킨다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도 서서히 해외 언론에서 나오고 이야기는 이제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규제 완화 이거를 올 초만 해도 달러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금리를 자꾸 올리면 돈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가 자꾸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걸 빼주는 작업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해진 달러를 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나가라. 이런 거죠. 오 과장님 얼굴 좀 비춰달라는 또 주장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IB 한참 키우려고 하다가 한동안 조용했는데 지금 다시 새롭게 또 키우려고 용을 쓰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마디로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진짜 작정하고 오면 강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우리나라 시장 지배력 엄청 커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가면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가지고 또 다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달러 가치를 올릴 때 한쪽에서 다시 또 해외로 다시 투자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 그런다면 이제 이게 규제 완화를 해준다면 뭐 미국 금융업종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게 연초에 보통 나오니까요. 근데 그 금융주 재미가 없잖아요. 네. 금융주 재미없지 않아요? 재미는 없죠. 사실. 재미없죠. 네, 재미 진짜 뒤도 없던데 재미. 아까 잠깐 약간 주식이 좀 무슨 모든 거래가 그렇죠. 약간 업앤다운 있어야 되는데 사실 JP모건 체이스 말고는 주식이 그냥 다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요맘때쯤에 그러니까 트럼프 공약 이거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힘을 줬었고 했는데 그때 그 건강보험 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한쪽은 포기하고 이걸 그쪽 힘을 실었는데 이제 실패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번엔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좀 하지 않겠느냐, 또 해달라고 자꾸 이제 여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매스컴들 쪽에서.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 원래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했던 거니까 해준다면 이번에는 크게 반발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헬스케어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이면. 왜냐면 이제 헬스케어도 살아있죠. 지금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 폐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제도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실손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시그나라든가 처브 같이 실손보험과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30만 명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했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실 딱 보면 무역 분쟁에도 이렇게 안 들어가고 헬스케어가 그죠? 약간의 그 금리 인상도 약간은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약간의 떨어져 있어 모든 거에 엮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헬스케어 정도가 좀 재미있을 거.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다 열어봤어요 종목들을.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화이자부터, 남자하면 화이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열어봤더니 방송에서 못하는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다 주가가 좋아요 지금. 보면. XLV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XLV. 네, XLV.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추정하는 이제 ETF인데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이게. 나머지들은 다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장에 보면 이제 헬스케어, 미국은 헬스케어 안에 그 보험, 그러니까 실손 보험만 어떻게 보면 따로 이제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게 우리는 그냥 퉁쳐서 보험사, 금융업종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처브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첩하시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장윤정. 네,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 라이나 생명은 시그나 거고요. 그래서 보험도 알아요, 저 친구는. 시그나인가 시그나에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게 미국에 상장된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 드리블이 생봉사야. 보험사들이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죠. 시그나도 1800년대 말에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 보면 이제 건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금융으로 분류하지만
헬스케어 업종이고 이런 쪽이 만약에 그런 거죠. 강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도 어디든 글로벌 미국 입장에서 좀 만만해졌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세졌으니까 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디든 뻗어 나갈 수 있는 한 5m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영토를 넓히면 넓힐수록 매출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글로벌 마켓 뻗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다면 전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옵톰. 네.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적용 딱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오 이럴걸요. 물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이제 뭐 건강보험회사 그 민영으로 하는 건데 건강보험회사의 그 포인트는 의료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얘기하고 만성질환 얘기하면 이게 이걸 데이터를 잘 유지해야지만 내가 와더라도 의사가 다른 사람이 바뀌어도 네.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옵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헬스케어 업종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헬스케어가 얘기 나오면 이상 야리꾸레한 그런 바이오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페니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동전주들. 그 분명 헬스케어 얘기했는데 화이자를 얘기했는데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거죠. 뭐 임상 뭐 일상에서 뭐 될까 말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특정 기업이나 위험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는 그냥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상장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한번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해갖고 뭐 벤처 한테도 하고 뭐 그 벤처 캐피탈도 하고 그다음에 상장에 대해서 기회가 열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쉽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8천 개가 상장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몰라요. 미국 기업은 평균적으로요. 상장한 이후에 7년 안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그만큼 자유스러워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장 폐지가 잘 안 됩니다. 웬만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조그만 것들도 되면 잘 안 되고 큰 기업들은 거의 안 되죠. 대신에 2년 동안 상장이 거래가 안 하더라도 살려줘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많이 나는 앨런이 딱 그런 거거든요. 앨런이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폐지시켜버리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때 아마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회계 회사가 날아갔을걸요? 앨런. 네. 앤더슨인가 뭔가 했던 걸 거야. 완전 없어졌어요. 완전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7년 안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40%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뭐 페니스탁 하는 건 저는 뭐 쫓아다니면서 말리는데 뭐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XLV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뭐 포스트도 하지만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술주만 올인하면 안 되고 또 다 좋다고 해서 금융주만 올인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업계 꽤 있었는데 그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있다는 거는 딱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희 사촌 매형이 미국에 사시는데 보잉에 살았어. 보잉에서 경수한 몇십 년에서 보잉에서 은퇴했어. 리타이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퇴 계좌도 대부분이 보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 보잉 하나밖에 없어. 지금 주식이. 보잉에 근무하죠. 그럼 뭐 내부자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분 빼놓고는 돈 번 적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다이버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잘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은행주가 좀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골드만 웰스파고 또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니?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모든 걸 갖고 있는 거가 S&P 스파이를 하나 사시던 특히 처음 하시는 분 그리고 일정씩 물려있는 분들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닌텐도나 페이스북 좋죠. 그렇지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S&P 500부터 먼저 더 사세요. 그리고 복수에서의 또 $207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207달러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207가 8월 달에 자사주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시면 복수에서의 이번에 금융주를 늘려갖고 금융주 비중 40%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금융주 어떻게 골라? 저한테 골드만삭스가 좋아요? JP모가 좋아요? 어떻게 알아? 골드만삭스 그렇게 좋다는 골드만삭스 이번에 다운그레이드 됐잖아요. 맞아요. JP모에서 잘라버렸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맞아요. 추상 이름 뭐죠? 맞아요. 쫓겨난 사람? 나집 총리. 그 사태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을 더 사는 게 중요하다. 전 진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 소신이에요. 네, 제 소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에스파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 이런 걸 사시든지, 네. 약간 XLV도 사실은 뭐 내가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헬스케어 관심 있으면 대려 이제 그걸 XLV 다 그 포함할 수 있는 그 ETF를 사라고. 그러니까 딱 개별 종목을 찍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약간의 지금. 그거 진짜 특히 아니죠 지금은. 지금 약간 어려운.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가면. 오히려 아마 다 쳐다보니까 또 따라 붙겠죠, 사람들이. 한동안 올라가겠지만 또 그렇게 올라간 것들은 확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망을 이렇게 치는 거죠. 넓게 쳐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모이게끔 넓게 쳐놓고 그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딱 당기면 이제 물고기 딱 잡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뭐 그런다면 지금은 뭐 낚시 하나 던져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망을 쫙 넓게 펼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잡히는 거 없지만 지금 준비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잡을 게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왔는데 제가 그 조금 아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헬스케어 얘기했더니 소스테크만님이 헬스케어 XLV도 좋고 ETF로 헬스케어 리츠도 괜찮은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피터킴님이 헬스케어 리츠는 병원 건물로 수익낸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은퇴자들 있잖아요.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타워, 시니어 하우스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병원이랑 같이 하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그 웰타워라고 있어요. 아, 웰타워. 네. 이름이 바뀌어가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심볼은 심볼이 그거 바뀌어갖고 WELL로 바뀌었어. 그래요? 네. WELL. 웰타워라고 있습니다. 웰타워. 그게 아주 그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저도 지금 뭐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올해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올해 많이 올라서 아직 연중 최고가는 안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보세요. 단계였어요? 이게 저희 딸이 갖고 있다니까요. 대박인데요? 아니 주가는 샀을 때보다 떨어져 있죠. 아니, 배당 좋아요, 이거 배당. 70 몇 달러에 샀는데 배당이 오늘 현재 4.99%예요. 배당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셔야 사실. 이해를 해야지. 저희 딸은 외국에 살고 있고 저희 딸은 주위에 보면 딱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더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는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도 소스테크님이 갖고 계시대 웰타워. 저희 딸이랑 주주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찍어드렸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말해도 잘 안 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사 이런 거 하면 돈 떼겠어. 돈 떼는 건 어디서 됐어? 엔비디아에서 된 거지 사실. 그렇죠. 엔비디아. AMD에서 됐지만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뭘 찍을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면 못 사거든요. 아니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근데 뭐 바이오주는 이해 못해도 잘 사던데. 하여간 뭐 중요한 건 이해를 해서 자기들이 잘 이해해서 분석만 하면 살 점 뭐 되게 많죠. 근데 아까 지금 웰타워는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고령화 시대에 좀 걸맞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배당도 좋고 했는데 예전에 HCN인가 그랬었는데 그죠? 맞아요, HCN. 이게 도대체 이게 이름하고 이게 심볼이 안 맞아갖고. 그래서 웰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일단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도 되게 많죠. 이런 기업 되게 많으니까 요번 기회에 아까 오 과장 얘기한 것처럼 좀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좀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또 벌써 시간이 다가오고 어떤 분이 MJ님 초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는데 MJ님은 현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고요. MJ는요. MJ는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한정돼 있어갖고 이 양반이 일단 좀 저희가 그리고 MJ 방송에 MJ 방송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제가 고문을 해갖고라도 종목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왜냐면 이제 뭐 이판사판이죠 뭐. 장도 어려운데 지금 뭐 내가 당장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중국 미국을 따지 뭐 그렇죠. 일단 시작 다 살아야지. 급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는 건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동안에 일단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그 결과를 저는 주말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뭐가 나왔는지. 이번 주죠. 이번 주죠. 근데 11월 30일이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있는 그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미중 정상회담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저거죠 감산이 할 때까지 뭐 그런 그 논의로 약간 바뀌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좋은 분위기로 어떻게 될까요? 종료가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달려 있죠.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트럼프가 밥을 맛있게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거. 어쨌거나 그 양반이 시장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의도적으로 약간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제 바람입니다만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딱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말 나오기 기다리겠지만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니까 유가가 떨어질 그러니까 11월쯤 돼가지고 한번 8월 달부터 유가 올랐었잖아요. 이란 제재를 선반영해가지고 그 명분은 올랐었는데 그 뒤에 이제 빠지는 건 예상했는데 $60 때까지 내려온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는 사실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계속 저희 유튜브에도 말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가만큼 좋은 명분이 없거든요. 유가 떨어지는 거 봐라. 경제 안 좋다는 거다. 이제 경제 완전 난리 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다렸듯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경제 나쁘다는 소리를 못 하는데 또 조용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 났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경제가 이제 더 좋아진다고 막 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다면 이제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기술주가 결국은 다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가고 있고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잘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빅데이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공할 것인가. 다 IT 그리고 IMT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면서 한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조용했고 다 조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 그쪽에서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집중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소프트웨어 집중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만 해도 전 세계 다 깔려 있는데 이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마켓에 있는 전부 다 그 데이터를 애플이 다 관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이미 했잖아요. 대박이야.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구글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하잖아요. 당장 우리 유튜브 볼 때 A라는 거 보고 나면 연관돼서 A 다시를 또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이 집중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타겟을 딱 노려서 딱 해준다면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면 IT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하드웨어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올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는 애플이 정말 방향을 잘 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잘 올라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그 저는 저만 이런 데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이번에 로켓가 내리잖아요. 그래요? 네. 드디어. 그래 그게 미국 시간은 월요일 날 새벽인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갖고 막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막 찾아보는데 못 찾고 있는데 아마 아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사 이번에 전 세계 생방송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그 끝으로 저도 엄청 중요한 아까 제가 이게 왜냐면 우주로 가게 되면 다 소프트웨어 싸움이에요. 그 진짜 그 엄청 큰 거. 제어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약간 월요일 새벽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요? 네. 오늘 밤이네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생방송해요. 그럼 유튜브에서 나사 치면 바로 실시간 보여줄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애플 얘기하려고 제가 애플 왜 아까 딱 대박이라고 했냐면 애플 내년도의 이슈는요 헬스케어하고 접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예상하건데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 교수님도 차고 있지만 이거 손목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내가 심장 박동수가 어떠지 내가 칼로리가 어떠지 해서 끝나겠냐고요. 물론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낙상 사고까지 다 되잖아요. 근데 되겠냐고. 이게 통신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헬스케어 회사들하고 통신만 되면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법이 없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게 그게 노려져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장에 죽어갖고 우리가 이슈를 삼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애플은 내가 봤을 때 헬스케어 접목이거든요. 이것만 되면 사실 주가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iOS, 우리 애플 서비스는 더 능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도 애플 주식을 빨리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 갖고 계시고 내년도를 보셔라. 일단 올해는 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끝으로 제가 이번에 잠깐 이게 핵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나오는 그 G20 회의의 아젠다가 뭐냐면요.
있긴 있군요. 예, 미래 일자리, 개발 인프라, 미래 식량, 국제 무역, 반부패, 뭐 보건, 기후 이런 게 있는데 다 이걸 알고 싶지 않잖아요. 다 덮였어. 별로 다 덮였죠. 덮였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뭐 유가 감산 뭐 그리고 시진핑과의 어떤 화해 무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트럼프만 보고 있죠. 어쨌거나 되게 다양한 아젠다를 해요. 이게 좋은 행사인데 우리가 너무 예? 주가에만 관심 있어갖고 하여간 좋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여간 잘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혹시 질문 나온 거 있나요? 없으시면 뭐 질문한 거 특별한 거 없고 에듀는 뭐 저도 이제 갖고 저희 딸이 갖고 근데 에듀는 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중국 주식의 모든 게 다 여기에 걸려 있다.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분은 약간 어이없는 약간 거시기한 걸 질문을 보셔야 돼요. 방송하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식 얼마나 버셨나요? 저 이런 질문은 제가 넌센스죠. 그럼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본부장님이 5등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근거가 딱 되죠. 증거가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누가 얘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전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충고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저는 대신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정말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저 지난주에도 박성 부장도 오긴 했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박성 부장이 오면서 채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있었거든요. 익스포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치시면 익스포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오는데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위험을 없게 해서 그러니까 원금을 어떻게든 우리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못 쓰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연기금이 쓴 전략이에요. 이게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내년에 나올 이자를 미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땡겨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만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내년까지 생각해 보면. 길게 보면 지금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땡겨서 카드 그런 거 개념을 생각했을 때겠죠. 이걸 땡겨서 먼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식에서 손해가 나면 100% 손실 났다 하더라도 채권 쪽에서 원금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있어요. 연기금을 쓰는 전략인데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데 보면 연 단위로 왜 수익률이 에게 이러잖아요. 원금은 손에 안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박성 부장하고 이야기 잘 해보면 또 저하고도 이야기 잘 해보면 이런 전략은 저희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런 전략들은 다 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너무 어려워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월요일 날 오늘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모인 팟캐스트는 나름 위클리 시황. 위클리 시황이네. 위클리 시황. 나름 위클리 시황. 위클리 시황은 이렇게 마치고요. 어쨌거나 이번 주는 뭐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또 중간에 지난 12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GDP 부분도 나오고. 한국 금통위도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같이 좀 지켜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12월 1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요. 12월 1일 합격 기운들입니다. 다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진짜 안 하시면 떨어져요. 12월 1일 날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